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 저희 나머지 학습 시간에는 그동안 사실은 제가 임페던스에 관한 고주파 임페던스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빼먹은 부위, 결론 부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렉트리컬 서큐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는 교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얼터네이팅 커런트가 흐릅니다. DC 커런트가 흐르는 것은 심장만, 네,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얼터네이팅 커런트가 흐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럴렐 서큐트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세 번째는 이오닉 하이드레이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온의 부분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헤테로제너스한 티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 있죠. 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물도 있고, 혈액도 지나가고, 아무튼 뼈도 있고요. 뭐 복잡 다사다난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물리학을 하거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것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RLC 서큐트로 설명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RLC 서큐트는 레지스터, 인덕터, 캐퍼시터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회로가 RLC 서큐트인데, 물론 우리 몸은 병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해야만 임피던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임피던스 값은 Z 값이라고 되어 있는 임피던스 값은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턴스의 제곱의 값과 리액턴스 값의 제곱의 값을 루트를 씌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임페던스 값의 제곱 값은 레지스터 값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 값의 제곱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죠? 그런데 이 리액턴스 값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인덕턴스 리액턴스, 두 번째는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 이 X를 다시 써보면 인덕턴스 리액턴스 값에다가 캐퍼시턴스 리액턴스 값의 합을 제곱하면 임페던스 값의 제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임페던스 값의 제곱을 풀면, 양쪽에 루트를 씌우면요, 제곱을 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R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캐퍼시턴스하고 인덕턴스 리액턴스의 합의 제곱으로 표시가 됐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기 좀 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교류 전류도 더하기 빼기가 교차되죠.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인파로 그리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인파가 되고 위쪽은 포지티브 차지, 아래쪽은 네거티브 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출발선상에서 위상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로 오는 게
네거티브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들의 특히나 리액턴스 값의 인덕턴스 리액턴스와 캐퍼시턴스 리액턴스의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위상차가 벡터 방향으로 네거티브로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 의사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벡터 방향은 물리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 의사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임페던스 값은 캐퍼시턴스 리액턴스와 인덕턴스 리액턴스를 합친 값의 제곱 그리고 레지스터의 제곱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신 채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퍼시터티브 엘리먼트가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몸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리지스터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인덕턴스, 리액턴스로 작용하는 물질도 있고, 티슈도 있고,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로 작용하는 물질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캐퍼시턴스, 리액턴스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리지스터로 작용하는 이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몸 전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 값입니다. 몇 밀리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시할 만한 값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덕턴스, 리액턴스라고 표현되는 소위 헨리로 표시되죠. 네, 헨리로 표시되는 이 아이들 그렇게 값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무시할 만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리학적으로는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이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축전지 역할을 하는 콘덴서 역할이죠. 그래서 캐퍼시턴스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티슈들은 전기가 잘 통합니다. 네? 전기가 잘 통하죠. 대표적인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가 셀 멤브레인, 바스큘라 멤브레인, 또 뭐 있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다시 말씀드려서 두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들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 캐퍼시턴트 엘리먼트입니다. 얼마나 세포 멤브레인, 바스큘라 멤브레인, 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우리 몸에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전기가 잘 통하는 곳이고 전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전기를 통하게 하면, 즉 우리가 고주파를 주면 이 고주파는 대부분 다이엘렉트릭 스트럭처를 갖는 이런 곳에 집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주파를 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에너지가 몰리게 됩니다. 이 말씀 드린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캐퍼시턴트 엘리먼트, 아까 우리 리액턴스 값 중에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로 표현되었던 이 아이는 그럼 과연 물리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하죠? 네, 심란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에너지올릭스 그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지스턴스 있죠. 요거 리액턴스,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던 소위 말하는 인덕턴스 리액턴스하고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로 표현되는 이 두 가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레지스턴스는 우리가 ohm으로 표현하고 전기가 잘 안 가게 생긴 이 녀석 레지스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R 값을 표현하죠. 근데 리액턴스 값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덕턴스 리액턴스, 하나는 캐퍼시턴스 리액턴스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XL로 표시했는데 이 I는 오메가 L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오메가는 2파이F라고 되어 있네요. 네. 또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1/, 오메가 C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인덕턴스 리액턴스랑 캐퍼시턴스 리액턴스의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임피던스 값은 아무튼 이렇게 구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요 네거티브는 벡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상차 때문에 표현된 거기 때문에 별로 우리들한테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 중에서 요거
요것만 하나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